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금요일이죠.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그래도 하락이 멈춘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항구적으로 멈춘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투심이 악화됐던 포인트들이 약간은 완화된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산 종목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글로벌 매크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이 약간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졌죠. 이 긴스버그 대법관께서 타계하셔가지고 그쪽에 새로운 대법관을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랄까 이거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대법관은. 왜냐하면 다수결이거든요. 총 9명인데요. 9명 중에 공화당 4명, 민주당 4명, 중도 1명 이렇게 총 9명인데 이번에 타계하신 긴스버그께서 그 민주당 쪽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인사를 임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5차 경기 부양책이고 나발이고 야 난 못해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합의에 대한 호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지 증시가 다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럴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으니까 약간 미국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지속적인 상승을 불러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머릿속에 넣고 시장의 반등은 잘하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다. 그냥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고 악재가 약간 모호하게 완화돼가지고 증시가 다시 뭐 하락폭이 메워지고 있구나.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북 경협주로 수급이 약간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도는 돈들이 여기저기 메뚜기 떼처럼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10분 느끼실 겁니다. 보다 보면 뭐 이 종목은 왜 상한가를 가지? 야, 이 종목은 왜 상한가를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 돈들이 이동하고 있는 건데요. 요 돈들이 대북주로 갔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삼양제가 합병을 추진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왔고요. 그 시간에서 나왔는데 셀트리온 삼양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빼고는 시간에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번 하락장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다 콧노래를 랄랄라 이런 거죠. 추석 이후에 주도 섹터가 어떤 게 될까요? 자, 시장 반등은 실패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한해서요. 보합권을 유지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세는 당분간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주말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금요일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예전부터 계속 금요일은 투심이 안 좋았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현금화를 하는 그 단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불마켓일 때도 금요일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은 탑재하고 시장을 보는 게 좋겠죠. 추석 이후의 이벤트를 고려하면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인 거예요. 거기다 지금 팬데믹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일 때 글로벌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만 추석이잖아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하면 다음 주 월화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한 현금화는 아니지만 좀 약간의 총알은 좀 놔둬야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하고 있죠, 지금. 5차 경기부양책 합의할 수도 있겠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싸워도 나라가 흔들리면 그래도 정치인들이라면 본인들의 이득도 챙겨야겠지만 국민들의 안위도 챙겨야겠죠. 미국은 약간 그런 식의 성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약간 정의하기는 좀 어렵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적인 단합이 필요하고 국민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길 바란다면 정치인들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자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는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국제 수주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미증시는 소폭 반등 중입니다. 불안감은 사그라들었어요. 이대로 뭐 정치권이 흔들리고 뭐 코로나고 뭐고 지금 해소는 없고 자기들끼리 정치 싸움 하다가 우리 증시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불안감이 사그라든 거지
증시가 다시 살아난다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호재가 여기서 끼얹어져야 된다. 시장 매수세를 위한 양분 공급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헬스케어 홀딩스의 설립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합병 요건이 갖춰진 후 즉시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을 추진해 2021년 말까지 약 1년 정도 남은 거네요.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 반이 됐어요. 이제는 슬슬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거죠. 야, 합병하는 거 맞아? 약간 이랬는데 합병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체어맨 정진서 님께서 중간에 계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35.6%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21% 정도 출자해가지고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현물 출자. 그 포인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현물 출자를 해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세우고 걔들이 상장사 셀트리온의 20% 지분, 셀트리온 그 제약의 55%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지배력을 강화하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차피 셀트리온 시리즈 중에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좋은 말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배구조 강화는 그냥 이끌어지는 결과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서정진 회장님이나 셀트리온 회사 자체의 좋은 방향일 거고 그 외에 주주들의 가치가 제고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것만 보고 있을 이유는 없고 아마도 다른 목적이 있을 건데 세제 혜택도 당연히 보겠죠. 현물 출자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물 출자하면서 홀딩스를 세우면 세제 혜택을 받아요. 일단 그것도 베너핏이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면 좋기 때문에 좀 잘 정립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합병으로 해소했어요. 셀트리온 그룹의 투심이 회복될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2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4천억 정도 수심을 감안하면 약 5배 넘는 거죠. 공매도 잔고가 5배 넘게 있습니다. 무슨 시총은 10배 넘게 차이 나는데 공매도 잔고는 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드글드글하다. 셀트리온에는.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아마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인위적인 악재를 만들 수 있겠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JP모건의 리포트 같은 거는 인위적인 악재죠. 인위적인 악재입니다.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대북주로 수급이 이동했어요. 오늘 대북주 관련주들 보면 장난 아니었죠. 저는 에코마이스터를 팔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왔고 내용을 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문 대통령 남녘 동포에 대단히 미안, 외신이 이례적 사과라고 평가를 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우리랑 용어가 다르겠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저 간첩한테 잡혀 죽나요? 궁금하네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만행 응분의 대가란 단어가 삶은 소대가리보다 이게 아주 그냥 불경스럽고 대결적인 색채가 있냐? 진짜 내로남불 진짜. 자, 추석 이후 장세는 개별 장세 및 대북주 수급 전망으로 보입니다.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을 크게 이루어냈죠. 이것들이 다시 랠리를 하려면 완전한 시장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추석 이후 약간 애매하긴 하네. 추석 동안 글로벌 증시가 움직일 거니까. 하지만 한국장은 쉬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죠. 일주일이나 쉬는데 그때 동안 미국이 부양책을 타결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다가 부양책이고 나발이고 망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좀 사람들의 막연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성장주 및 바이오 종목 매집 전략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전략을 세웠으면 실행할 수 있는 병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금이란 겁니다. 현금은 어느 정도 주머니에 있어야 된다. 저도 이번 하락장에 개박살이 나지 않은 이유가 조기 현금화를 했잖아요. 이전부터. 조기 현금화 전략도 유효했지만 생각해보시면 엊그제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엊그제 코미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장이었죠. SV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코로나 관련주를 요소에서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한 개씩의 낭중지추라고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이상한 관계 사잖아요. 오늘도 제가 뜬금없는 작전주를 하나 샀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언급했던 거니까. 좀 큰 움직임이 나와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흥미로운 SV 인베스트먼트의 움직임을 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이거 굉장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화면이 뭔가 좀 이상하다. 저 혼자 이렇게 보이나요? 뭔가 막 꾸물꾸물한 걸로 보이는데. 자, 보시면, 노란색이 코스닥 지수예요. 여기 약간 분홍색이 SV 인베스트먼트의 평균 체결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느리구나, 화면이. 초 단위로 나눈 차트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자석이 아니고요. 이 빨간색이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의 총량이에요. 이 해당 시간에. 파란색은 해당 시간의 시장가 매도 총량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잠깐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가 매수가 몰리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당연히 시장가 매도도 많겠죠. 근데 시장가 매도가 이렇게 튀는 날에는 살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 그 다음 여기죠. 시장가 매도가 많다. 단타가 엄청나게 붙었다는 겁니다. 오늘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여기 열렸어요. 이거는 사실 상승 전이니까. 상승 시작한 게 여기죠. 상승 시작. 여기서부터 뉴스가 나왔죠. 이뮨메드에 대한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렘데시비르급의 치료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증명했다. 약간 이런 거 발표했죠. 그래서 이뮨메드를 필두로 SV 인베스트먼트, 마크로젠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요. 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섹터에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가 매수가 마지막에 이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이만큼.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상한가를 판단한 게 언젠지 아세요? 여기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있다가 실시간 호가창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 상승하면 팔잖아요. 근데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 상승하면 제가 팝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사라졌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도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단타를 많이 하는데 SV 인베스트먼트를 저랑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상승하기 전에 여기서 팔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지? 아무튼 팔았는데 저는 그걸 보고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간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살짝 얘기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장가 매수랑 그다음에 그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SV 인베스트먼트는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약해질 때 이때 보이시죠. 이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장 막판에 2분을 남기고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이때도 진광경이었어요. 진짜 시장가에서 쭉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 빨간색 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생각을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세요. 뭐 작전 세력이 있다 없다, 뭐 더 간다 안 간다, 너 개 물렸다, 누구인가 한강 번호표 각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주시면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화부터 제가 휴가입니다. 이동하는 일정이 없으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지금 생각도 없고 제가 지금 멍합니다. 제가 말이 약간 버벅이죠. 왜냐하면 눈을 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 볼 때 눈을 떴어요. 자, 악재 호재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 외에는 악재가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뭐
확진자 증가세 확대라는 게 지금 영국 쪽에 우려가 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에피데믹인 거죠. 그 지역에 국한된 거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 외에는 악재가 없고요.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올 겁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어떻게든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막 국민청원 올리고 난리치겠죠. 예, 그럼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알겠다. 우리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증시에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 뉴스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주말이잖아요, 이제. S&P가 longest losing spree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올해 내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약세장이다. 근데 이게 뭐 이게 베어 마켓이다, 뭐 떡 나간다, 더블딕 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들 손을 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더블딥이 오면 진짜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할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왔으면, 예, 폭락론자분들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오면은 진짜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영혼까지 다 투입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 남들이 겪어본 적이 없는 코로나장에서도 영혼을 실었거든요. 근데 아직 몇 발 남았다 이 상태에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좀 아쉬웠던 거죠. 진짜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 크루드 오일이 폭락하고 있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US 듀러블 굿즈라고 하면 내구재 수주입니다. 이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이 약간 약하다. 거기다 바이러스 덴트 매크로 아웃룩이라고 하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매크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런치했답니다. 이게 지금 5G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만한 포인트입니다. 콘솔 게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네트워크 속도가 그런 고차원적인 3D 처리를 그대로 콘솔만큼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적인 한계였죠. 근데 5G가 되면서 대용량을 순식간에 쏴버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게임기를 집에 갖다 놓지 않아도 그 플레이스테이션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EV Craze and SPI 에너지 언급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언급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언급을 합니다. SPI 에너지가 4,000%가 급등했대요. 이거 비트코인 아닙니다. 비트코인 아니고 그 미증시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얘가 4,00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SPI 에너지가 런칭의 유닛 뭐 하나를 시작했답니다. 에디슨 퓨처라고 해서 얘가 to design and develop 그냥 설계하고 개발하는 건데 무엇을? electric vehicle이라고 하면 EV 전기차죠.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4,000%가 급등했답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되건 안 되건 4,000%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신입니다. 국민우리은행 카뱅 줄줄이 신용대출을 잰다. 이게 그 허투루 볼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신용지수가 아니고 뭐죠? 저 지금 머리가 진짜 멍하네요. 큰일이네.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었어요. 17조를 넘었죠. 근데 이렇게 국민우리은행, 카뱅 등등등 은행들이 줄줄이 신용대출을 죄면 신용잔고가 늘어날 동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약간 요런 거는 더 이상 신용이 늘지 않겠구나라는 건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반등 초반에 상승할 때 발생하는 신용은 정말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장에서 신용이 좋아지면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약간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국내 최초 주식형 액티브 ETF 오는 29일 상장이라고 읽고 있는데 저 잠깐 진짜 정신이 멍한 게 뭐냐면 SV 인베스트먼트 넘어갔습니다. 끝날 때쯤에 보시죠. 넘어갔네. 그 설명하면서 실시간 호가창을 봤어야 되는데 넘어갔네요. 국내 최초 주식형 액티브 ETF 오는 29일 상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ETF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ETF는 사람들이 뭐 지수에 대한 ETF 이런 것만 투자하고 있지 다른 ETF들은 지금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뭐 금 ETF도 인기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얘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지수 ETF는 지수에 맞춰서 종목을 편성해야 되니까 지수 추종하는 상품이란 거죠. 하지만 자기들은 지수를 훨씬 더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액티브한 펀드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용을 보면 액티브 ETF의 경우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패시브 ETF에 비해 성과 차이가 보다 크게 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니까 많이 벌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단 거시적으로 지수는 추정할 겁니다. 주식이 3억 원어치 있으면 세금 폭탄, 증시 연말이 두렵다. 사람들한테 연말이 두렵다라고 계속 인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인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의정 한투현 대표께서 이날 대주주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제가 저번에 데이터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2017년부터 12월, 10월에 매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증시가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식 한 종목에 주식 3억 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면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하면요. 보통 중산층 이하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역피라미드 구조죠. 거의 역피라미드 구조. 돈이 상위층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거를 약간 부의 이동으로 보고 응원을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보면 노조도 그렇고 이런 대주주 양도세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예. 약간 정책을 만드는 정책 당국자들도 좀 신기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 예. 아무튼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급을 불안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폭락을 이끌어오는 포인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외국인 기관이 하락시킨 다음에 그 매집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그래 그때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뭐 떨어질 때 좀 받아내면 되겠죠 우리가. 김정은 한마디에 방산주가 널뛰게 한다. 대표주 빅텍 하루새 40% 급등락. 그렇죠.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지금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께서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예. 그 투자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근데 방산주는 제가 빅텍 사려다가 안 샀죠. 예. 좀 아쉽고요. 근데 방산 대북주도 계속 봐야 됩니다. 너무 던지는데 이달 들어 4조 넘게 판 기간 외에 이거는 내용이 그거예요. 연기금은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모펀드나 투신들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남의 돈을 못 믿겠다는 거죠. 남의 돈이 아니고 남한테 맡겨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환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돈을 받아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산 종목을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화할 때 종목 팔잖아요. 얘들도 현금화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달라고 하면 이틀 뒤에 드릴게요 하고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D 플러스 예수금을 생각해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계속 팔 거다. 개인의 투자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기관은 당연히 떨어진다. 시소죠, 시소. 네, 오늘 근원 내구재 수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네요. 신기하네. 그만큼 하락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국내의 주 이벤트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견기업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상생 라운지가 열렸는데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회사 많이 올랐죠. 그중에 SV 인베스트먼트는 다른 이유로 올랐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 대부분 올랐어요. 전 두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이 2천억 정도 지원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그대로 시세에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이 올라가면 한 종목이 떨어지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 백신은 그럴 거예요. 자, 지금 유럽 당뇨병 학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정말 아무 일 없이 넘어가네요. 예. 저는 어차피 여기서 한미약품 가지고 있죠. 한미약품. 이제 대선 후보 1차 토론회가 벌어집니다. 다음 주에. 자, 오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볼 게 있을까요? 보시면 이 초반에도 이렇게 또 겁을 주는 움직임이 펼쳐졌어요. 이때 손절하신 분들은 없겠죠. 근데 개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보이시죠? 이 하락할 때 개인이 팔았어요. 눈물이 납니다. 예, 여기서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아야지 왜 여기서 팝니까? 아쉬운 거죠. 예, 이거 단기 트레이딩 실패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되려면 노란색이면 자 떨어질 때 쭉 떨어질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약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개인이. 맞죠? 예. 이거를 시전하고 있는 게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이죠. 아쉽다는 겁니다. 예, 외국인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개인들의 심리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뭐 동학개미가 이겼다 이런 소리는 진짜 뻘소리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분산돼 있고 쟤들은 뭉친 돈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Don't fight with 패드라고 하듯이 우리도 외국인과 싸우지 말자. 외국인 형님들 사랑합니다. 외국인이 결국엔 장마판에 코스피를 좀 팔고 나갔습니다. 팔고 나갔다. 근데 거래량이 좀 터진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팔고 나갔다. 외국인이. 근데 코스닥은 좀 사고 끝났어요. 코스닥은 또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 상승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꽂은 다음에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게 트렌드예요. 하한가가 2개 나왔습니다. 텔콘 RF 제약이 하한가 같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나요? 신기한데. 그래서 동반해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KPM 테크도 하한가 같고, 그 다음에 준하한가를 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하고 끝났고요.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신용융자가 좀 줄어드는 거랑 연관이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도 조금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직 벤치 멤버로 55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이죠, 아직. 근데 종가를 봐야겠지만 아마 투심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갑자기 뭐 트럼프가 트위터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MSCI 펀드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 한국 증시는 지금 강보합 이상으로 이루었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있다는 건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환율이 1177원입니다. 어느새 1150원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77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팔아야겠네요. 원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구재 수주가 안 좋기 때문에 야 이거 공장이 잘 안 돌아가나 보다 라고 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조정을 하고 있고요. 골드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골드 투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부분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